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영상이 한 거의 7일인가 8일 정도 못 올렸습니다. 이유는 좀 쉬었습니다. 몸도 좀 아프고 추석 겸해서 잠을 계속 잤습니다. 핸드폰도 거의 까딱할 정도로 진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기존에 뭐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과 다르게 그냥 뭐 이런 영상 많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특히 자기계발 같은 걸 조금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막 멋진 편집이라든지 갑자기 흑인이 뛴다든지 뭐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뭐 미라클 보시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거 그냥 공유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진짜 동기부여가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금 경험이 있는데 제 직접적인 지인은 아닌데 동기부여 영상을 찍어서 거의 10만 정도의 약간 인플루언서 분이 있는데 어, 좀 아이러니하게도 동기부여 영상을 엄청 잘 만드셔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모았는데 본인의 인생이 그 자기계발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게 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언행과 실제 행동과 실제 발이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전 싫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사 2차 CPA 연습서 선생님은 김영덕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시간 재고 풉니다.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을 막 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시간을 재고 풉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재고 8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편하게 풀죠.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것보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푼 거를 그냥 이렇게 답안지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리뷰를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인데요. 근데 좀 이렇게 보시면 뭐 사실은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답안지대로 열심히 풀고 틀리면 이렇게 물음표도 해보고 이제 책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빨간색이죠. 이렇게 코멘트를 좀 암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순간순간 기분을 씁니다. 사실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과서 기본서를 찾아서 어떤 게 부족해든지 이렇게 잠깐 쓰기도 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의 유형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도 이제 좀 다양하고 제가 세무사 연습사와 견주었을 때 조금 다른 점은 그래도 조금 지엽적이거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회계사 기출문제이긴 한데 갑자기 재평가하다가 교환을 한다든지 재평가를 한다든지 하다가 수선비가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논리를 아나 이렇게 예를 들면 재평가도 있고 재평가 잘하고 손상까지 잘 하다가 이 토지를 교환을 한다 약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니 약간 이런 방식의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정보 보조금도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낮은 이절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세무사 시험에 있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금 더 한 스텝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보조금 있을 때 손상차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법에서 잔존 가치가 있으면 뭐 이게 또 뭐 1설, 2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마다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 잔존 가치 고려했구나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뭐 1설과 2설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김영덕 교수님 책을 좋아하는 건 이게 되게 솔직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결론이 뭐 1설, 2설이 중요하냐, 그냥 해라 하면서 나름의 이렇게 비율도 해주시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 안 했습니다. 이해가 일단 힘들었고 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요 비례배분법은 잔존가치 빼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 이게 손상차손이 있었는데 정보 보존이 있을 때 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이렇게 비례적으로 차감을 해야 되냐, 이런 뭐 논란이 있다고 해요.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교과서마다 선생님마다 다르시겠죠, 논리가. 그러니까 논리는 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A 선생님의 논리도 맞고 B 선생님의 논리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동을 하고 약간의 이제 흥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하는 걸로 답안을 적어놨으니까 뭐 이렇게 공부 내용 부분에선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굳이 뭐 일설 이설 하면서 답안을 두 개를 적을 실력은 아직은 안 되고, 시험장에 가는 그날 그 촉박한 시간에 이건 일설 이설 다 적어야지 라는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주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조금 영상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가끔씩 이제 좀 공부만 집중하는 게 어떻니, 이렇게 해야지 붙을 수 있어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사실 뭐 제 주변인들도 얘기하지 않는 거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머리가 사실 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수험은 바보같이 문제만 풀고 기본소 익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게 완벽한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 합격하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 혹은 합격자분들이 그렇게 하셨고, 막 이렇게 합격 수기를 요즘엔 영상으로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이제 좀 자신이 공부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영상을 썸네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때 시간이 나서 상속증여세법 이제 진짜 기초입니다. 이 열면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상속증여세법이라는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읽는데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근데 물론 얻을 건 많았습니다. 책이 아무래도 이제 틀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특수관계인이란 단어를 되게 안 쓰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뭐 대부분 자녀, 삼촌, 뭐 장인, 장모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책은 범용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세무사님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좀 도움이 된 거는 사실 그 간극이 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보통 저도 아직은 상속은 안 받아봤지만 이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아마 상속증여수법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책들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좀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조금 이런 기본적인 게 좀 잘 안 되면 전 이해가 안 되는 머리여서 이게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선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하나지, 예를 들면 이게 주식 투자도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그리고 사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 가치하고 뭐 이렇게 뭐 경전 가치로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가치라는 게 뭘까? 그리고 거래 가격이라는 건 또 뭘고? 그럼 거래 가격은 종가인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래 가격인가? 그럼 그 거래 가격은 공정 가치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었나? 아니면 진정한 공정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사서,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심심해서 지금 이제 신용 등급이 조금 더 높은 채권들을 하나씩 사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채나 복합금융사채 있지 않습니까? 신주의 옵션부 사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옵션부 사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안 사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보장 수익률이 뭔지 막 외우는 겁니다. 물론 누더기로 계속 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장에서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전환사채라든지 복합금융사채, 아마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등급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왜 등급이 높은 거는 이자율을 조금 주고 낮은 거는 마이너스 BBB죠. 낮은 거는 왜 이자를 많이 되는지, 왜 정크 펀드라는 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 직접 사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강접 경험으로 공유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일단 사채 거래 금액 자체가 이제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10분의 1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 안 듭니다. 사실 뭐 진짜 싼 거는 몇천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책에서만 하는 게 공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실제로 매매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특히 사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 되면 원금 돌려주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이자도 되고 이자도 주고, 또 이자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하면 또 이게 또 복리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내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엄청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좀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막 기계처럼 하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그럼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수험생분들은 약간 바보처럼, 정말 누가 보면 야 저렇게까지 공부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일정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1차 시험 때는 영상도 거의 진짜 공부 관련된 것만 올리고, 제가 정리했던 거 공부한 다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중할 시간과 이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도 한 달 전에, 2차 시험 한 달 전에는 양해를 구하고 이제 못 올립니다. 2차 시험까지 라고 했고, 카톡방도 운영을 했긴 했는데요. 뭐 이렇게 집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카톡방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러 갔고 그냥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눈팅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벼락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본을 잘 쌓아놓고 시험 때는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오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갔다가 빨리 갔다 와야죠. 뭐 집 앞이니까 빨리 갔다 왔다가 밥 먹고 바로 그냥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제가 또 시간을 줄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이라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